만약에 또 한 번 이런 극단적인 사태가 오는 거는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이에요. 만약에 이거를 네네. 3월 12일 안에 지금 사실상 하겠다고 법원이 얘기한 거나 다름없는데 왜냐하면 그때까지 모든 다른 건은 배당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해당 그렇죠. 재판부에.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3월 10일까지 끝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 지금 이 633 다 어긴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2월 15일 날 해야 되는데 3월 12일이면 뭡니까? 사실상 한 달을 또 어긴 거 아니에요. 이미 처음에 6개월 안에 끝내들 1심 2년 2개월 걸렸습니다. 그 24 더하기 2니까 26. 세상에 6을 말이죠. 64, 24. 4배하고도 한 얼마입니까? 3.3배. 4.33배나 어겼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두 번째 것도 말이죠. 이렇게 또 어기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한 달이니까 봐준다고 쳐도 3월 10일까지는 반드시 형이 나와야 된다. 네. 만약에 그때까지 형이 나오지 않는다. 음. 그러면 저는 이때 또 한 번 이게 정말 극도로 흥분한 음. 지지층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고 네. 또 두 번째는 아마 또 형도 형이지만은 네네. 그 내용이 1심과 마찬가지로 음. 상식적으로 본다면 1심처럼 선거권이 박탈되고 비선거권이 박탈되고 금배지가 날아가는 네. 그런 정도의 중형이 선고되지 않겠느냐. 네. 왜냐하면 1심이 지금 아시다시피 징역형이거든요. 네. 징역형 실형에다가 집행유예인데 이런 거를 2심에서 다시 벌금으로 뒤집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래 상식적으로. 네. 차라리 무죄면 모르겠어요. 근데 무죄를 때리기가 쉽지 않죠. 네. 만약에 무죄가 난다? 또는 3월 10일까지 하고 또 하지 않고 또 질질 끈다? 그러면 이거는 저는 또 어떤 법원에 대해서 극단적인 행동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또 유죄가 나오는 왜냐하면 게 아니라면 윤 대통령에 대한 그 어떤 처우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네. 법원이. 저는 법원도 제 생각에는 이번에 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통해서 네. 뭐 충분히 분노하고 또 그 관계자들을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강할 텐데 네. 동시에 내부적으로 그런 생각도 할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가 굉장히 그동안 좀 잣대가 기울어지게 보인 것은 아닐까. 뭐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뭐 예를 들어 그렇게 보인 것은 아닌가.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표 2심만큼은 제대로 끝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번에 보세요. 저는 이번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세상에 요 15글자인가요? 네. 요거 하나로 땡 했어요. 대통령 구속하면서. 한나라 대통령 구속하면서 어떻게 이 15자로 다 끝냅니까? 그러니까요. 이것만 봐도 법원이 그냥 이런 것 같아요. 그냥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야, 긴 말 필요 없고 나 그냥 이 사람 구속하고 싶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명확하게 이유를 대줄게. 이 사람 증거 인멸할 것 같아. 됐어? 야, 더 이상 묻지 마. 딱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길게 문장을 쓰면요, 네. 그 문장 하나하나마다 이제 언론이 분석합니다. 네네. 그리고 각장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생겨요.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그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장 명확하고 반박하기 어려운 거 딱 한 문장으로 끝내자 같아. 그래서 이제 이걸 넣었는데 증거 인멸의 우려, 대통령의 증거 인멸의 우려 뭐 있는지 그거야 뭐 법원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뭐라 그랬어? 한테 구속을 면해주면서 네. 제1야당 대표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제1야당 대표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논리가 이런 해괴한 논리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사장이면 증거인멸 능력이 없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성재준 TV 이 출연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지만 이거를 딱 주체를 오너 없다. 뭐 이 정도 일정한 세상의 직위와 사회적 권위가 있으면 증거인멸을 안 한다. 아니 그런 논리라면 대통령은 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제1야당 대표부터가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데 대통령이 지금 딱 한마디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니까 이렇게 잣대가 다른 법원은 저는 없다고 봐요. 이 논리는 저는 이재명 대표 지금 딴 것도 아니고 위증교사로 재판받는 사람입니다. 위증교사야말로 증거인멸 중에서 가장 악의적인 거거든요. 판사 앞에서 거짓말하라고 부추긴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지금 법원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해놓고 제1야당 대표라는 근거를 달았어요. 여기에는 뭐라고 됐습니까? 그 말을 붙이면은 또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딱 이 말로 끝냈단 말이죠. 이거 하나만 봐도 저는 법원이 너무나 기울어지고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있다는 그런 의혹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하여간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극단적인 행동은 만에 하나 법원이 이재명 대표 2심에서 너무나 윤 대통령과 다른 잣대를 적용할 때 그때 분명히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립니다. 법원의 이제 그런 어떤 편향성을 뭐 계속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사례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네네. 일단 이제 뭐 차은경 판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15글자가 다였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유창훈 부장판사는 그때 한 600자 가까이 되는 네. 기각 사유를 또 밝히기도 했었고 그렇죠. 송영길도 아까 보니까 한 90자 정도 되더라고요. 송영길 네. 재판도 너무 이상한 게요. 지금 그 밑에 윤관석 그 의원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돈봉투 뿌린 혐의로. 그런데 세상에 송영길이 그 윤관석 위에 있는 한마디로 우두머리 거기도 수괴 아닙니까? 돈봉투 수괴예요. 네.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밑에 종범은 돈봉투 뿌린 혐의가 인정돼서 분명히 지금 대법원에서 실형을 받았는데 네. 주범이 그 위에 그걸 지시한 게 분명한 주범은 그거는 죄가 없다고 나왔어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경우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 판사도 너무 이상한 사람이고 네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자금 수수했다는 거 그건 차마 제가 보니까 면죄부 주기가 안 좋았는지 그걸 갖고 세상에 이제 실형을 때려주긴 했는데 네. 저는 그 돈봉투가 얼마나 많이 국민한테 회자가 됐고 그리고 그 누가 봐도 그 너무나 절절하고 리얼한 그 송영길을 오빠 불렀던 그 이정근 사무부총장 네. 그분의 리얼하고도 적나라한 그 돈봉투 분배 그 스토리 네.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세상에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면 동시에 윤관석도 그거 인정하지 않아야지. 왜 윤관석은 인정하고 송영길한테는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민주당 대표들에 대해서 지금 법원이 너무 관대하고 솜방망이에요. 저는 법원이 아니고 민원, 네네. 명언이 아니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금 봐도 좀 할 말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사법부가 네. 죽을 사자 사법부가 아니라 제대로 된 사법부로 좀 이번 이재명 대표 2심 통해서 아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가 다 있고 신속하게 공정하게 법원이 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 그럽니까? 국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에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의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부 동의한 가운데 탄핵이 통과가 됐습니다. 탄핵 소추가. 자 그러면 헌재가 그때부터는 정말 헌법재판소 역시 그 재판의 원칙, 법의 원칙에 맞춰서 공정하게 하면 돼요. 근데 지금 헌재가 하는 행동이나 법원이 하는 행동이 너무 이례적으로 신속해요. 이재명 대표한테는 너무나 이례적으로 속도가 저속이었고 저속 정도가 아니죠. 저는 아예 일을 몇 년간 안 한 것 같아요. 네. 뭐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좀 약간 좀 전체적인 주제가 뭐 법원의 이제 편향성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얘기해주고 계신 상태인데 아무래도 이제 어제 바로 있었던 1월 19일에 그 법원의 서부지법의 네. 이런 어떤 사태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사실 그런 모습이 의회에 그때 이제 또 진입하는 또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 모습이 이제 얼마 안 가서 대한민국에서도 벌어진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 그리고 이제 그 유튜버 세 분도 지금 이제 아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것 같은데 네. 아까 이제 또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법과 원칙에 맞게끔 좀 그런 저는 조치가 이건 이루어져야 굉장히 중요한 된다라는 문제 거.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 네. 유튜버들이 이제 논평과 사실 보도가 섞여 있어요. 네. 논평의 영역은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논평은 그 개인의 자유의지거든요. 난 탄핵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뭐 나는 그 계엄의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건 개인의 어떤 자유적인 어떤 의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가 나오는데, 네. 너 그럼 넌 적폐, 너는 내란 동조 세력. 여기서 그냥 거기서 끝내버려. 그러니까 너 카톡 검열해야 돼. 이렇게 나가요. 이게 바로 여기서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이 그 좌파의 네. 그 뭐라 그럴까요? 이 민주주의를 참칭하고 자유주의를 참칭하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 집단주의, 전체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그것이 바로 문재인 5년 동안 뭐였습니까? 적폐예요. 너 적폐? 그럼 이거는 언론 자유도 없고 개인의 의지도 자유도 없고 그래요. 그러나 이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민주공화국은 5,200만 국민의 총의로 이루어진 집단이며 그 민주공화국의 권력 근거는 국민 5,200만 명에 나오는데 자 5,200만 명 모든 국민은 각자 자유로운 개인의 의지와 판단 능력을 갖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떠한 내심의 의사를 갖고 있든 말든 국가가 관여하거나 교정을 강요할 수 없다. 이것이 제일 원칙이에요. 네.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네. 자유만큼은 어떤 국민의 그 어떤 권력도 그걸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 내심이 무엇인지는 절대 국가 권력이 뭐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론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남의 자유에 반해서 자신의 자유를 행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국가가 규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스스로 자유의지로 사고하는 거에 대해서 국가가 절대 관여할 수 없어요. 그것은. 그 쉽게 말하면 내 마음속에 내가 아닌 말로 히틀러나 내가 김일성을 좋아한다고 해도 네. 내 내심이 그렇단 말이에요. 너 그럼 너 내가 관심법으로 너 내심 너 그런 사람이지. 네. 그래서 제가 처벌할 수 없어요.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그걸 짓밟는 거예요. 너 내란 동조지. 너 보니까 평소 윤석열 좋아했고, 너 계엄이 좀 이상한. 너 계엄이 뭐 계엄에도 이유가 있다 그랬지. 넌 끝. 이러는 거예요. 이거가 이번에 저는 유튜브 수사 때 만약에 조금이라도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전체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갈린다. 네. 저 이 부분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남의 자유를 반해서 나의 자유를 관철하는 행위. 그것을 뭐라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는 폭력입니다. 네. 폭력을 선동하고 찬양하고 부추긴 경우는 100번 처벌받아야 되고요. 그러나 내심적으로 내가 계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리고 거기에 반영해서 내가 논평을 어떻게 했느냐, 이걸 가지고 경찰이 만약에 유죄를 때린다, 기소를 한다 하는 순간 이거는 자유에 반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거기까지 저희가 말씀 듣도록 하고요.